안녕하세요. 빚에서 빚으로 가는 투자법 빚비투자의 김용웅입니다. 벌써 해외 선물 기초 강의 세 번째 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통화 선물의 이해, 그리고 이 통화 선물의 변동 요인, 통화 선물의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는지, 그리고 지수 선물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굳이 알아야 하나 싶고 그냥 빨리 돈 버는 법이나 알려주지 하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 개념 없이 해외 선물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99% 확률로 투자금을 전부 잃고 청산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기초 강의편 꼭꼭 들으시고 개념 이해 확실히 짚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통화 선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통화 선물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유로, 파운드, 엔화 등등이 있는데요. 통화 선물을 매매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요 교환 비율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요 유로랑 USD 달러, N이랑 달러 써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통화쌍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통화쌍이란 무엇이냐 하면 통화쌍은 다른 통화에 대한 한 통화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통화쌍의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 통화라고 하고 여기 뒷부분을 견적 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쌍이란 견적 통화 대비 기본 통화의 가치가 얼마냐, 즉 이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격이 어떤지 그것을 체크하는 개념을 통화쌍이라고 하고요. 여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이건 달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시다시피 유로 FX 선물의 차트고, 그리고 여기 차트의 봉들은 이제 유로화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1.0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1유로당 1.08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후에 상승이 돼서 만약에 2를 찍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로의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는 1유로로 여기 1.08달러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유로로 2달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유로의 가치는 오르고 달러의 가치는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해외 선물을 하실 때 차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려가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주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차트가 올라가면 달러는 하락, 이 차트가 내려가면 달러는 상승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통화 지수들은 주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통화의 강세, 그러니까 즉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들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그 나라의 힘이 세지면 그 나라의 통화는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 높게 나오면 이 말은 즉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해도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통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곤 해요. 금리가 오르면 오른 이자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소비보다 저축을, 그리고 또 대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줄여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긴축 정책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은 통화의 약세, 통화 가치의 하락은 정확히 정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 선물이에요. 지수 선물에는 대표적으로 S&P, 나스닥, 항생 등이 있다고 했었죠.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선물 지수는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거래소의 100개 우량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이고요. 여기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 스탠다드 앤 푸어사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00여 개 우량 주식으로 구성한 지수, 여기 항생은 홍콩 주식시장의 지수예요. 그러면 요 앞에 E는 뭐고, 미니는 뭐고, 마이크로는 뭐냐? E는 쉽게 전산상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미니는 이 거래의 사이즈를 5분의 1로 줄인 거예요. 나스닥 거래를 하려면 현금 2억 정도가 필요한데 각 증권사마다 탁 증거금을 설정해서 부담을 낮추고 레버리지를 걸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미니 5분의 1 줄어든 사이즈로 거래를 하는 거고, 마이크로는 미니보다 더 적은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 분할했을 때도 그 목적 중 하나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였죠. 그래서 미니는 5분의 1 사이즈, 마이크로 미니는 10분의 1 사이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항생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는 없고 미니만 있다. 물론 지수 선물에 대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깊은 개념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 배운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통화 선물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사는 것이 아닌 교환 비율을 사는 것이라는 거 설명드렸었고요. 여기 차트에서 유로화가 올라가면 달러는 내려가고 유로화가 내려가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것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통화의 가격은 어떻게 변동되느냐? 경제가 성장되거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통화의 가치 올라가고요. 금리가 인상되거나 긴축 정책을 펼치면 통화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하락은 반대입니다. 지수 선물의 대표 나스닥, S&P, 항생 등이 있는데 미니는 5분의 1 사이즈, 마이크로 미니는 10분의 1 사이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금속 선물, 그리고 각 종목끼리의 상관관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배울 거에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고요. 내일 배우는 주제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내일도 잊지 않고 꼭 찾아와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